자, 즐거운 만찬 되셨습니까? 네. 자, 존경하는 충유외대학 교육사과정 3기 원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와인 특강과 문화공연 사회를 맡은 교육사 2기 원우 이동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오늘 특강은 우리 2기 원우님들과 합동 수업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시작된 코로나 확진 사태로 오늘부터 방역 조치 2단계가 발령되어서 방역 지침에 의한 인원수 제한으로 3기 원우님만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고 서운합니다만은 어렵게 또 마련된 특강이니까 여러분 더욱더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은 동백섬 누이마루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2005년이었지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충유외대학 교육사과정 3기 특강이 이곳에서 마련되는데요. 우리 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때 이 자리를 채워주었던 각 나라의 정상이라는 그런 자긍심 가지시면서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특강과 공연을 향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백섬 파도소리와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길 기대하면서 먼저 존경하는 충유외 실천본부 총재이시지요. 충유외대학 류진수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원어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의 정신으로 와인 특강을 함께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이곳 누리마루 하우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린 뜻있는 장소지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각국의 대통령과 수석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설립한 충유외 대학의 역할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충유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구자적 역할이며 제2의 건국운동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정치문화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충유대학 교육사 3기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도 미화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지난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아나고 폭풍하지 않은 땅에도 새 생명은 탄생하되기, 충유의 사상은 영웅불명의 사상입니다. 제가 몇 번 말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사랑의 사상은 정말 위대한 사상이고 불교의 자비의 사상은 위대한 사상입니다만, 충유의 그 사상은 우주 삼다 만상을 능가하는 우주와 땅하는 정말 거대한 충유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차가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생 항로의 파도는 높고 폭풍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충유의 사상과 실천으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구름 되는 밝은 태양이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는 용기와 희망으로 충유의 학문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상 정양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심선서에서 목민간이 지켜야 할 규율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이음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 결백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청장말 맞죠? 셋째, 가만사성 다 압니다. 옛날엔 집에는 다 가만사성 정말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충의의 사상입니다. 대통령에 의하여 효행장려법에 의하여 충의의 가정이 설립되었고, 이제 또 대통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은 충의에 전파하는데 100% 도와줘 이렇게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충의의 사상이 서로 올린 결과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교육 1급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득 여행자에게 목민간이 지켜야 할 율기 욕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뒤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대가 하버드대학에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학에 나와도 자격증은 안 줍니다. 우리 충의대학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면 1급 자격증을 가지면 학교, 관공서, 군부대 각 분야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생활을 영위했고 어려운 회계였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박은일 총장 같이 총장님은 두 분이나 총장 역임하셔서 이 부산이, 항만도시 부산이 세계 영리를 하는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입니다. 박한일 총장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 역할이 매우 삶이 중요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딴 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분은 나요원이 많이 와 있고, 우리 부산 지구는 나요원이 8,500명의 나요원이 있습니다. 이 총재도 와 있습니다만, 전 총재가, 현직 총재가 와 있습니다. 그 클럽이 140개 클럽이고, 세계 유엔보다 나요원이 더 많습니다. 200만의 나요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종영 총재, 아주 오늘 이 시간 있으면 잘 맞춰가면 8,000명의 나요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잘 해나갈 겁니다. 장 총재도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오수연 회장도 예술협회 전체 회장이고 다 하려면 오늘 밤샘이 됩니다. 네가 모든 이 몰려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충의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로 가능하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의의 학문 연구에 정심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가정에 충의의 사상이 항상 가득하시고 하는 일마다 발전하고 이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누리마루가 참 여러분의 기운을 열심히 받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1교시 와인 특강을 시작하는데요. 자, 와인 특강을 진행하실 우리 최태호 교수님을 먼저 좀 제가 좀 그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줄였는데도 이 정도가 됩니다. 전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 역임하셨고요.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몰도바 이런 곳에서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하시고 국내외 유수 소믈리 대회 심사위원을 계속해서 맡고 계시고요. 우리 부산에서는 국제신문 와인 칼럼 최태호의 와인 한 잔을 연재 중이시고, 현재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 부산 가톨릭대학교 유통경영학과 와인 마스터 소믈리에 과정 책임 교수로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와인 특강을 해주실 우리 최태호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여러분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와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6월 11일 날 책을 한 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에 빠져서 한 20여 년 정도 와인에 빠져서 오랜 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최근에 한 3년 동안 부산 국제신문에서 칼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칼럼들 모아서 제가 이제 와인을 관련된 글을 하나 적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와인 스쿨 하시고 와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와인에 대한 에티켓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와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와인과 삶.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일상들과 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 말이 끝나고 나면 노래 한 곡을 듣고 여러분들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강의 때문에 와인을 뒤로 밀어놨는데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와인을 마시자. 그래서 와인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밥처럼 물처럼 같이 마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와인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와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잔을 흔들면 와인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와인을 조금 마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와인을 흔들면 와인 맛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힘들고 하지만 흔들리면서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 주제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제가 노래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니까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를 에드 시런이 초대해서 한 곡입니다. 에드 시런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팝스타죠. 사실은 왜 와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사실 안드레아 보첼리의 고향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태어난 라에타커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한 다음에 매년 여름에 작은 공연을 합니다. 아주 큰 공연을 하죠. 그러면 그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매년 엄청난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없는 날은 너무나 조용한 한적한 시골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극장이라는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 항상 이탈리아 와인을 하는데, 이제 와인은 지금 여러분 드시는 와인은 칠레 와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인사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건배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와인을 건배를 한다면 뭔가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는 와인이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막걸리 소주를 마셔야 좀 더 소탈하고 서민적인, 물론 맞습니다. 저도 막걸리 소주 좋아하지만 또 어울리는 와인, 어울리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울리는 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우리 앞으로 중후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식사하는 자리에는 식사와 함께 음료를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리드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앞에 나와서 건배 제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충효예, 충효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얘가 또 오늘날 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여기 훌륭하신 우리 음대 교수님들도 오시고 성악가님들도 오셨는데, 정말 다음에는 같이 콜라보로 에드 시런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공연하면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한번 의논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성악을 좀 배워봤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에드시런을 제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와인은 무엇인가? 우리 와인 여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와인 안 드셔본 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와인 공부를 안 해보신 분도 없고 와인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해운대 구청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잔을 들어서 앞에 계신 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대면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가리고 살아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제가 말씀을 못해도 마스크 조금 내려주시면 건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잔을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해서 그리고 잔을 부딪히실 때 서로 눈을 마주 보십시오. 눈을 마주 보시고 서로 덕담 나누시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우리가 막혀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 공연하는 거, 식사하는 자리에 강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마도 제 강의가 끝나고 우리 공연할 때 분명히 산만하실 거예요. 불도 밝고 음식도 먹고 하지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집중해 주는 거, 이야기할 때 방금 우리 건배하면서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누군가 앞에 이야기하면 다 같이 딱 쳐다봐 주는 거.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뜨겁게 박수 쳐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효에 좋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절이 없다면 정말 격식 없고 수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외적인 강의를 많이 나가봤는데 그러면 CEO들 계신 그런 강의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서 와인을 파는 곳이라면 반드시 와인 한 병 시켜 드십시오. 저도 옛날에 사업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폭탄주도 많이 마셨지만 우리 고깃집 가면 고기 구워주시는 아주머니들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말아서 드립니다. 그래 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회장님, 그렇게 하시는 총재님보다는 와인 한 병 시켜서 드시는 그분이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실 겁니다. 모 회사의 회장님이 매일 여기 자주 오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자주 오시는데 와인 파는 데니까 공무원 높으신 분들이 와인 드시면 안 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와인 한 병 시켜서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 시켜서 드시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야, 우리 구청장님, 우리 회장님 정말 수준이 있으시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 와인 한 시키고 레드 와인도 한 병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청장님 최고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마 대통령 당선될도록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왜? 격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도 중요하지만 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격은 뭐냐면 어울리는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근데 나는 와인 잘 몰라, 와인 안 마셔, 절대 그거 소탈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으로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지위가 높으시더라도 와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일상 속에 있는 건데 1시간만 지금 이 강의만 들어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수준이 있으신 분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중 안 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뭉커, 유명한 화가죠. 와인은 병 속에 든 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싼 와인이든 비싼 와인이든 나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서 마실 수만 있다면 그 와인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와인 한 잔 먹이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와인은 자급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존경하시는 분, 또 내가 거래적으로 어떤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담은 와인 한 명 꺼내서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비즈니스에서, 그 자리에서 이미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를 적는 사람만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와인 한 병, 제가 골라놓은 와인입니다.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와인 한 잔만 고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시인이 되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모두 성장을 하시고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 이면에는 분명히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 들 때 시어자 욕설 한번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저런 분은 지킬 박사죠. 하이드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누가 보지 않았지만 나의 이 모습을 본다면 누가 나를 뽑아줬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내가 승승장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거래적으로 정말 어렸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도 단순하지 않아요. 와인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와인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 그 와인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 그 레이블에 있는 이야기, 또 그 와인을 가지고 따라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그 와인을 만든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생산자까지는 내가 몰라, 굳이. 하지만 이 와인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 이 와인을 나에게 추천해 준 사람, 이 녀석이 왜 이 와인을 가져왔을까? 형님 그냥 드세요. 술 취하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헌혈을 자주 하시는 우리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와인을 자주 드신답니다. 왠지 피가 빠졌으니까. 우리 상기의 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에 보면 그 미라가 있잖아요. 왕들의. 보면 큰 독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유리잔이 없으니까 거기에 와인을 담았습니다. 왜? 결국은 그 왕이 부활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부활하려고 하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와인은 피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이요라고 했죠. 갑자기 제가 목사님이 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이라는 것은 사실 금욕주의였어요. 우리 삶 자체가 이때까지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그게 미덕이었어요.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겨야 됩니다. 꼭 서울대를 가고 고시를 패스하지 않아도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도끼 같은 애들은 지금 한국에는 없지만 이상한, 그죠? 곡을 적어서 뭐 몇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면 와인 마시는 거 저거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쾌락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욕망, 쾌락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죠. 배가 부르면 됩니다. 술이 먹고 싶으면 그냥 소주 마시고 취하면 되죠. 그건 필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그냥 내 옷만 추우니까 따뜻하면 되고 내 중요 부위만 가리는 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거울 한번 보셨죠? 이 옷을 입을까? 다른 옷도 한번 입어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왜?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냥 몸만 가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술만 취하면 되지?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고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미 결혼 다 하셨겠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아니면 연애할 때 아무나 여자 만나서 아무나 남자 만나서 사신 거 아니잖아요. 고르고 또 고릅니다. 욕망 때문에. 필요가 아니라 욕망은
철저하게 보편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세밀하게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 테리 타웅이라는 분이 와인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9,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책은 14,000원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주문하면 10% 할인됩니다. 그래서 별로 설렁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의 와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드링킹, 테이스팅 이야기를 합니다. 드링킹 그냥 마시는 거예요. 원샷, 부어라 마셔라 원샷. 폭탄주는 드링킹입니다. 그 폭탄주 마실 때 이 와인의 그 술의 향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취하게 하려고 마시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취하려고 마시는 거 맞죠? 와인 취하려고 마십니까? 아닙니다. 와인은 작업하려고 마십니다. 제가 맨 처음 이야기 드렸잖아요. 꼭 이성을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내 마음을. 제가 아까 식사할 때 와인 한 잔 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잔 먹고 들어야 이게 재밌습니다. 잠이 올 수도 있지만 맨정신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 제가 음악을 왜 틀었냐? 좀 집중하시라고. Perfect. You look perfect tonight.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늘 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아름다우려고 하면 오늘 오시면서 그걸 한번 보고 또 상대에게 건배하면서 얼굴 보고 건배하고 존경의 표현을 하는 모습.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 나를 존경하구나. 제가 우리 이사장님, 총재님한테 눈을 계속 마주치잖아요. 저 친구가 모른 척하고 바쁘하지만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저만한 또래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쳐다보면 왜 꼬래 보냐고. 특히 군대에서 고참 쳐다보면 맞았잖아요. 우리 잘못된 문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쳐다보고 남자가 여성이 남성을 보고 눈을 쳐다본다 해서 아, 저 여자 나한테 꽂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스팅은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 이 사람이 누굴까? 이쁘네? 오늘 하루 원나잇 만나봐야지. 그거는 드링킹입니다. 하지만 너무 노래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저분이 가진 이력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와인 한잔 하고 싶은, 정말 인간적으로 골프 한번 치고 싶은 그렇게 계획 면밀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테이스팅입니다. 와인도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테이스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와인 강의니까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 아까 옆에 앞에 계시죠? 항상 먼저 와인을 한번 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1분간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와인을 마신 자리에 갔어요. 내가 와인을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와인을 좀 마시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 나의 촌스러움이 들키면 어떡할까? 그럴 때는 잔을 따라주면 가만히 있다가 잔을 딱 들고 쳐다보십시오. 쳐다만 보고 있어도 주변 분들이 우리 저 구청장님은 와인에 좀 조예가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원샷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를 한번 가져와서 잔을 딱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야 진짜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한 모금 드십니다.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싹 흔들어 주십시오. 잔을 흔들면 와인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와인이 맛있어집니다. 그렇게만 해도 주변에서 보실 때 와인에 대한 깊이가 되죠. 근데 와인은 뭐 격식 없이 마시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과 코로 감각을 총동원하는 거죠. 좀 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 어르시니까. 남녀가 섹스를 하는데 아무런 전이 없이 그냥 섹스만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혹시 문제되지는 않겠죠? 문제됩니까? 그러니까 농담인데 자, 농담이시겠죠? 자, 전이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맛을 본다는 것, 테이스팅 한다는 것은 우리 음악을 듣는데 여기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런 시끄러워서 산만은 안 됩니다. 그 전에 뭔가 집중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전이가 필요한 거죠. 그림을, 미술,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아무 데나 놔두고 막 조명도 없고
산만하면 그 그림이 감동이 안 옵니다. 조명이나 배경이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향과 색깔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와인이 맛이라는 것은 테이스트,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거, 그림을 감상하는 거 다 우리가 테이스트 한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냥 예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테이스트 한다 그러죠. 사실은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을,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먹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상가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먹는 거는 대충 넘어가요. 굳이 비싼 거 왜 먹지? 와인 한 2만 원만 되면 소주 3천 원만 먹으면 되는데 왜 2만 원짜리 와인을 먹지? 아닙니다. 왜? 테이스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그렇다 해서 와인 비싼 거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와인을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각은, 맛을 보는 것은 그냥 즐거움을 주는 반면 후각은 우리가 이 와인 향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자, 저 앞에 있는 와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향을 맡으면서 굳이 와인을 공부하지 않아도, 와인에 대한 어떤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평소에 살아오면서 다양한 향들을 맡았습니다. 단지 의식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꽃향도 나고 과일향도 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기가 나죠. 만약에 이 정도의 향이 내 옷에 뿌려져 있다면 어떤 비싼 향수보다도 더 우아한 향이 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몸에 나는 향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모습에 나는 향처럼 이렇게 후각은 다양한 상상을 일으키게 하죠. 남녀가 정말 멋진 분위기 잡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후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이 와인이 얼마짜리고 품종이 뭐고 알면 좋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와인을 눈으로 색깔을 보고 향을 맡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추억을 떠올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와인 전문가가 된 것이죠. 또 그렇게 와인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음악, 미술 다 테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먹는 것, 미학적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자, 리슬링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리슬링이라는 포도 품종 화이트 와인이에요. 아주 산도가 높고 차게 마시는 와인입니다. 자, 그림 오른쪽 왼쪽 어떤 거겠습니까? 느낌이 왼쪽이죠. 자, 오른쪽에는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제목도 마담 메를로입니다.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은 아주 꽃향, 과일향이 좋고 아주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의 와인, 레드 와인입니다. 오른쪽 느낌이 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와인을 마신다는데 어떤 와인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와인 잘 안 마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한 3종류 와인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마셔보고 난 이게 좋다고 하면 그분의 스타일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와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분의 과거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인으로 제가 점을 칩니다. 아,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책 한 권 사서 들고 오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책 들고 오시면.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와인.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그림, 우리 갤러리 우리 관장님. 누구 작품이죠, 저게? 예.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뭉크. 절규입니다, 절규. 자, 왼쪽에는, 앙리 고디에라는, 작가가 쓴 수사슴이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우리 그런 수묵화처럼 아주 단순하고 절제가 있고 여백이 살아있잖아요.
이런 와인이 있습니다. 드라이한, 달지 않은 리슬링이라는 그런 산도가 있는 산박한 그런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막 정열적이잖아요. 뭔가 울부짖는 느낌이 들잖아요. 주로 호주 중에서 시라죠. 왜? 호주는 가면 너무 더워요. 햇빛이 좋으니까 과일이 너무 광화선장에서 너무 당도가 높고 진한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종 시라즈 같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클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모를 수는 있어요. 그 곡을 모르면, 그 그림을 모르면. 하지만 와인은 그 와인의 제목을 몰라도 스타일만, 우리가 왜 평소에 많은 훈련돼 있잖아요. 많은 음식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을 우리가 테이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의 물방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다 와인 좀 좋아하시는 분은 다 읽었을 건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옛날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 요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준 음식, 어머니가 해준 음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 우리가 아주 고상한 음악은 아니더라도 그냥 들었던 대중가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 얼마 5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는데 혹시라도 어느 자리에 갔는데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좀 아시는 분이 자기야 이 와인 어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당황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와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 와인 당도, 산도, 탄닌, 당타산입니다. 당타산, 당도, 탄닌, 산미 다 아시죠? 달면 당도 높은 거예요. 너무 쉬면 산도가 높은 거예요. 탄닌, 내 혀가 쪼이는 느낌이 있으면 탄이 높은 거예요. 당타산.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 여러분들 소주 많이 마셔봤잖아요. 17도짜리 소주랑 20도 소주랑 다르잖아요. 40도 위스키 먹으면 이 혀가 얼얼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도수 높은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바디감이 있죠. 우리가 물하고 토마토주스 마셔 어떤 게 바디감이 있습니까? 토마토주스. 그런데 물하고 소주 먹으면 비교하면 잘 몰라요. 왜? 맑으니까.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혀가 얼얼하잖아요. 바디가 높음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느껴지는 꽃향, 과일향 이야기하시면 돼요. 풍미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떼어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레드 와인을 오랫동안 들고 마시다 보면 꼬름한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할머니 가서 농장에 뭐 아니면 그런 뭐 밭에서 나는 그런 냄새, 흙냄새.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와인이 빗대어서. 그러니까 제가 쓴 칼럼은 제가 뭐 책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국제시험에 3년 동안 글을 썼는데 와인에 대한 글을 적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와인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와인은 어떻고 저떻고 여기 와서 뭐 굳이 자목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에 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와인을 마시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주로 접하는 사건들, 내가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오셨는데 우리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와인과 관련해서 자기가 평소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와인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빗대서 생각을 해보시면 와인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자기만의 와인 테이스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는 사건들, 만약에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2차 이렇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 지금 밖에 한번 보십시오.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는데 바다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 잔 들고 가셔서 바다 보면서 남은 와인 한 잔 드셔보십시오. 그 어떤 추억보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은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제가 한 곡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곡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곡 좀 틀어주세요. 네.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어떤 곡인지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다나 위너라는 그 벨기에 가수인데 본래는 이 원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하고 이 지금 다나 위너가 하는 노래는 완전 느낌 다르는데 Th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구랑 마시냐에 따라서 와인은 만 원짜리 와인이 100만 원짜리 와인보다 더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원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자, 노래 이거 말고 노래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태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